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 하기 전에 약간 각각의 명칭을 조금 외우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교재는 484페이지고 책에는 뭐 더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 풀 때 알아야 되는 것들만 좀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트 영역입니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 여기 이름 뭐라 한다고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비어있는 부분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잠수한 좀비 제로 2 써져 있는 이 부분을 가로축. 뭐라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 써져 있는 거 왼쪽에 여기를 세로축.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뭐라 해요? 보조 세로축. 자, 그 다음에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범례.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형의 표식을 계열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땡땡 계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의 막대 그래프의 계열은 이름은 요 막대 그래프의 계열의 이름은 잠수함 가격의 계열 이렇게 얘기한다. 요 막대 그래프. 그럼 요거는 이름 뭐겠어요? 좀비의 가격의 좀비5의 가격의 계열 이렇게 본다. 그럼 요거는요? 요거 좀비5의 하반기 판매량 계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점선 이름 뭐예요? 눈금선. 점선의 이름은 눈금선. 그리고 7520 써져 있는 거 데이터 레이블. 7520은 데이터 레이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X 눌러서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장 안 함하고 꺼주시고 다시 열어주실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 가로축에 들어가져 있는 자료와 범례를 보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가로축에 있는 거와 그리고 범내에 있는 자료를 보고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로축에 보면 잠수함 좀비5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에 해당하죠. 머리부터 접는 겁니다. 제품명부터 아소의 나라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범내에 보니까 또 하반기 판매량 써져 있죠? 하반기 판매량부터 끝까지 블럭을 잡아줘요. 됐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하고요. 중간에 추천 차트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모든 차트 클릭하고요. 왼쪽에 콤보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 지금 보면 가격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하반기 판매량엔 꺾은 선형이 써져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가격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 맞고요. 하반기 판매량은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조건에 보면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에 해달라는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 판매량의 꺾은 선형을 클릭해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은 뭘로 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보조축으로 해달라는 7번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선생님 이거는 외우세요. 안 바뀝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무조건 보조축으로 바꾸는 걸로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만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에도 같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동을 시켜줄 건데 위에 메뉴에 보면 차트 도구 디자인이랑 서식이 생겨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나요?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하고 새 시트 클릭을 하고 차트 1을 지워주고 여기에다가 제4작업 입력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작업 앞쪽으로 다음처럼 4작업이라고 생기게 되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로축에 보면은 데이터 값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력 형태에. 골프랑 풋볼은 없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필터 그림, 깔때기 그림을 클릭하면 범주에 골프와 풋볼에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체크를 풀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깔때기 그림을 다시 눌러주면 닫히고요. 자, 이제 4번 조건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4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넣어달래요.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요거 레이아웃 클릭하고 레이아웃 3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굵어지죠? 그리고 스타일 1번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서 넘어가요. 자, 5번 조건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요거는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을 뜻하고요. 그리고 차트 영역 부분에 클릭을 해서 홈에 가서 글꼴 넣어주시면 돼요. 글꼴 뭘로 해달래요? 굴림에 몇 포인트? 다시 보세요. 11포인트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도 넣을 거예요.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질감, 그리고 파랑 박엽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까지 다 들어가요. 자, 이제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림 영역에다 넣어달라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그림 영역에다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무슨 색? 흰색 넣어줍니다. 자, 6번 조건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를 넣어달래요. 자, 차트 제목이 이 부분이고 글자 그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에다 액션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긴 한데 먼저 서식 넣고 글씨 쓰세요. 이거 순서 바꾸면 오류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부터 아니 글꼴부터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하래요? 굴림. 근데 되어 있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5번 조건 안 하신 거예요. 굴림이 안 되어 있다면 5번 조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5번 조건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굴림 되어 있으면 넘어갔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몇 포인트? 20포인트. 굵게도 있죠. 굵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뒤에다가 클릭하고 내용 지워주고 액션 및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검정색 뒤에다 클릭하고 지우고 쓰시고 네. 써요 그냥.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요? 모니터를 안 보고 쓰다가 갑자기 쫄아드니까 이상해서 그런겨? 알아서 늘어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7번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승용으로 변경 후 보조축을 지정하시오. 요거는 처음에 하고 들어오니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요 그래프가 이제 계열인데 여기에 표식부터 하반기 판매량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 요 점을 표식입니다. 요 점에 대한 크기를 마른 목글과 10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청 뜨죠? 여기에 채우기 및 선 클릭, 그 바로 아래 표식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 그 다음에 크기를 10으로 바꿔주고요. 형식은 마른 목글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만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해줄 건데, 레이블 값은 거기 7520이라고 써져 있는 게 레이블 값이에요. 여기에 지금 써져 있죠. 그래서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요것만 크기 조절점을 만들어줍니다. 크기 조절점이 모든 점에 다 있으면은 다 뜨기 때문에 요것만 떠 있어야 돼요.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점 옆에 숫자가 생겨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눈금선을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요게 눈금선 회색으로 얇게 돼 있는 거 클릭하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줄게요. 그러면 검은색 선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가서 대시, 이번에는 파선 클릭해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축은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을 얘기합니다. 각각에 보면 여기에 얇게 검정색 선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거 선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세로축 클릭하고요. 했나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그 다음에 보조세로래. 가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 다음 오른쪽에 보조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조세로축의 값을 보면 아까 달랐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최소값과 최대값은 같은데 한 칸 올라가는 주 단위가 달라서 보조세로축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보조세로축이 달라요. 그래서 보조세로축 값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뜹니다. 축서식에 축옵션, 축옵션을 클릭을 하면, 근데 열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최소, 최대, 주단위 있어요. 주단위 얼마로 바꿔줬어요? 2000으로 바꿔줍니다.
바꿀 때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모양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데 클릭하고 확인하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이제 8번 조건 범례. 요게 범례입니다. 요거 범례의 값을 바꿔주는데 범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됐나요? 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판매량 클릭. 자, 그리고 위에 편집 클릭. 자, 그리고 계열 이름에 제1작업이라고 써져 있는 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써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로 바뀌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6번째 도형 있습니다. 도형 클릭. 그 다음에 앞에서 2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그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 점 있죠?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잡아당겨주세요. 크기 조절도 한 번씩 더 조절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여기 빠른 스타일의 도형 스타일에서 오른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있거든요. 그거 한번 클릭.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요거 2번째 거.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 여기에다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요것만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대 판매량 씁시다. 최대 판매량.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클릭하고요. 홈에 가서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둘 다 눌러서 글씨 정중앙에 오도록 해줄게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문제 끝. 어렵지 않죠? 똑같이 나오는 게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외우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계처럼.